드디어 정부 복지 총정리 시리즈의 마지막 4편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건강 혜택, 교통과 문화 혜택, 그리고 다양한 복지 제도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만 65세 이상 분들의 주거, 안전, 돌봄 혜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왜 중요할까요? 아무리 건강하고 여행도 다니고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집입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기본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전하고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하지만 집을 고치는 비용, 매달 나가는 난방비, 혼자 계실 때 안전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집 화장실 문턱이 너무 높아서 넘어질까봐 무섭긴 한데 고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또는 혼자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이런 걱정들 말입니다. 오늘 이 복지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 그 걱정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들면 집 구하기 더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오히려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 공공 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권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공공 실버주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정말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반 아파트는 계단이 가파르고 문턱이 높아서 넘어지기 쉽죠. 그런데 실버주택은 다릅니다. 복도에 손잡이가 쭉 설치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단지 안에 복지관이나 보건소가 함께 있어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건강 체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에 사시던 박모 씨는 70세에 이 실버주택에 입주하셨는데요. 아침에 1층 복지관에서 체조하고 점심 먹고 친구들이랑 화투도 치고 올라오니까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이 불안정하다면 이 혜택을 꼭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주거급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잠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월세 40만원씩 내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이면 480만원이죠? 10년이면 4,800만원입니다. 큰 돈이죠. 그런데 주거급여를 받으시면 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월 소득이 대략 100만원 안팎 이하면 해당됩니다.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50만원 내시는 분은 최대 30만원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보세요. 그런데 월세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혜택이 있어요. 우리 집 지은 지 30년 됐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요, 이런 경우 있으시죠?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에 따라 경보수는 457만원까지, 중보수는 849만원까지, 대보수는 1241만원까지 수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세 번째, 주택개량 융자 지원입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드릴게요. 융자라면 빚인데 나이 들어서 빚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융자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김모 씨는 68세인데 무릎이 안 좋아서 집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달고 욕조 대신 샤워부스를 설치하고 싶으셨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300만원 정도 나오더래요. 목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 주택개량 융자를 알게 되셨습니다. 연 12% 정도의 아주 낮은 이자로 빌려주고요. 5년에서 10년까지 나눠서 천천히 갚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만원씩만 갚아도 되니까 부담이 없죠. 덕분에 김모 씨는 안전하게 집을 개조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안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혼자 집에 계실 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하십니다. 실제로 독거노인 분들 중에 집에서 쓰러져서 며칠 후에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72세 이모 씨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저녁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이모 씨 집에는 활동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자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신호가 갔어요. 관제센터에서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지만 받지 않으시니까 바로 119에 연락했습니다. 30분 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병원으로 모셨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뭘까요? 집 안 곳곳에 설치하는 센서들입니다. 화재 감지기는 연기나 불을 감지하고요. 가스 감지기는 가스가 새는 걸 알아챕니다. 가스불 끄고 나왔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활동 감지기, 이건 방이나 거실에 설치하는데요.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뭔가 이상하다 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손목에 차는 응급 호출 버튼도 있어요. 목에 걸거나 손목에 차고 다니는 건데요.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관제센터로 연결됩니다. 그럼 관제센터는 뭘까요? 24시간 내내 모니터를 보면서 이상 신호가 오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화재나 가스 누출 신호가 오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요. 쓰러지신 것 같으면 구급대를 보냅니다. 마치 누군가 24시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안전한 거죠.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응급 안전 서비스 신청하고 싶어요 하시면 담당자가 집에 나와서 설치해드립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생명을 지키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지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나이 들면 청소하기 힘들고 밥 해먹기도 귀찮은데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매번 부탁하기도 미안하잖아요? 이런 고민 해보셨죠? 그런데 가족이 아닌 전문 돌봄 인력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도와준다면 어떨까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바로 그런 서비스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광주에 사시는 75세 최모 씨는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서울에 있고요. 무릎이 안 좋아서 걸레질하기가 힘들고 장 보러 가기도 버거워지셨어요. 그래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셨을까요?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돌봄 인력이 방문합니다. 집안 청소를 도와주고 함께 마트에 가서 장도 봐주십니다. 병원 갈 때는 같이 가서 접수도 도와주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같이 들어주세요. 혼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고 까먹는데 두 사람이 들으니까 확실하죠. 그런데 최모 씨가 제일 좋다고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말벗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돌봄 선생님이 오시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웃기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우울했던 마음이 많이 나아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서비스는 각자의 필요에 맞춰서 제공됩니다. 청소만 필요하신 분은 청소만, 식사 준비가 어려우신 분은 식사 지원을, 외출, 동행이 필요하신 분은 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몇 번 방문할지도 상황에 맞춰서 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안전 확인입니다. 며칠씩 연락이 안 되면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돌봄 인력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니까 건강 상태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서비스예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꼭 신청해보세요. 이제 생활비 지원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립니다. 겨울에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때 많으시죠? 어머, 이번 달은 15만 원이나 나왔네? 추운데? 춥다고 보일러를 켜자니 돈이 걱정이고 돈 아끼자니 춥고 이런 고민 안 해보신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면 어떨까요? 에너지 바우처가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정모 씨는 혼자 사시는데 월 소득이 80만 원 정도입니다. 작년 겨울에 난방비가 한 달에 12만 원씩 나왔어요. 3개월이면 36만 원이죠.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39만 원 정도를 지원받으셨습니다. 이 금액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유 구입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정모 씨는 이제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감기도 안 걸리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신청은 매년 가을 보통 9월에서 10월 사이에 받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 지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화로 누가 자꾸 대출해주겠다고 해서 서류에 도장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였어요. 또는 자식이 내 명의로 빚을 만들어 놨는데 어떡하죠? 이런 법률 문제들 말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려면 수백만 원씩 들잖아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하시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요. 소송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까지 무료로 붙여줍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70세 한 모 씨는 전세 사기를 당하셨어요. 보증금 5천만 원을 날릴 뻔했는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전액을 돌려받으셨습니다.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상속 문제, 빚 문제, 사기 피해 등 법률 문제로 고민하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번에 전화하세요.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생계급여로 매달 생활비를 받고요. 주거급여로 집 걱정을 덜고 의료급여로 병원비 부담을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1종을 받으시면 병원 입원비에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0원이에요. 수술하고 일주일 입원해도 돈 안 냅니다. 외래 진료는 한 번에 1,000원에서 2,000원만 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비가 몇십만 원씩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전주에 사시는 73세 백모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셔서 생계급여 월 60만 원 정도를 받으시고요. 병원비 걱정 없이 당뇨병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 제도 덕분에 살아요라고 하셨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혜택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 내신 분들이 받는 정당한 혜택입니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개량 융자가 있고요.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일상을 도와주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리고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법률 문제를 도와주는 법률 구조,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 혜택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이렇게 총 4편에 걸쳐 만 65세 이상 분들을 위한 정부 복지 혜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건강, 교통과 문화, 그리고 오늘 다룬 주거와 안전까지 정말 많은 혜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노후를 보내야 하니까요. 저희 채널의 지난 1편부터 3편까지도 다시 보시면 더욱 유익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복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